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 어깨 통증 완치 설명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오십견 지긋지긋한 통증 혼자서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어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드리면요. 먼저 오십견. 자, 오십견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 오십견을 또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십견은 특히 4단계로 나뉘는데 어떤 단계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십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십견의 진짜 이름. 자, 오십견은 주로 50대에 문제가 잘 생겨서 오십견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사실 의학적 용어로는 동결견,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전에 이제 진료받던 환자분들 중에서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오십견이 오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올 수 있는 얼어붙은 어깨, 이게 바로 오십견입니다. 그래서 이 병명을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치료의 첫걸음이겠죠. 그래서 오십견 하면 너무 50대만 생각하지 마시고 20대, 30대 혹은 60대, 70대도 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오십견은 어깨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깨는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있고요. 자, 근데 어깨가 골두라는 게 있는데 이 골두는 이렇게 관절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볼과 소켓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싸주는 막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관절낭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 관절낭이 두꺼워지고 유연성을 잃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절낭들이 이렇게 서로 들러. 그러니까 유착이라는 게 아까 오십견의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인데 그 관절낭이 유착, 들러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깨 움직임이 제한되는 게 바로 오십견의 특징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인 어깨는 여기 요 하얗게 보이는 요게 관절낭입니다. 이게 팽팽하게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십견이 생기면 이렇게 쪼그라들죠. 그래서 유착이 생겨버리니까 내가 어깨에 힘줄이 열심히 잡아당겨도 팔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해드리면 여러분 가죽옷 있죠, 가죽옷. 그 가죽옷을 물에 푹 적신 다음에 그것을 다시 말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죽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딱딱해지겠죠. 즉 원래의 유연한 상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오십견도 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그러면 어떤 오십견인가 아닌가 좀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1분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송을 보면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팔을 스스로 들어 올려보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실게요. 자, 저처럼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한번 쭉 올려보십시오. 쭉 올리는데 저처럼 끝까지 다 된다. 다 되나요? 네, 그럼 걱정 없으신데 팔을 드는데 여기까지만 좀 되는데 조금 불편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 번째는 다른 분이 팔을 좀 이렇게 내 팔을 이렇게 당겨서 좀 올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도 내 팔의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오십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십견, 동결견,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이것을 조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혼자서 아픈 팔을 들어봅니다. 들어보아요. 자, 그래서 들 때 아파서 못 올라가는 거랑 정말 굳어져서 못 올라가는 거랑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달래서 올라가요. 좀 아프지만 요 정도 각도에서 올라가면 그래도 올라갈 만해요. 요거는 이제 오십견이 아닌 가능성이 크고요. 자, 팔을 들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려니까 더 힘들어요. 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자, 그러면 건강한 팔로, 다른 팔로, 반대팔로 팔을 올려주시는데 중요한 건 팔을 올리실 때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팔꿈치를 구부리세요. 이렇게 팔을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아니라 팔꿈치는 펴셔야 돼요. 팔꿈치를 펴고 어깨가 정말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건강한 팔로, 반대쪽 팔로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밀어 올려서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내가 열심히 밀어도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관절량이 굳어진 오십견일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도와줘서 안 올라가면 50견.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테스트는 손, 등 뒤로 올리기입니다. 자, 좀 쉽게 이야기하면 자, 이렇게요. 위에서 아래로 목덜미를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자, 등 뒤쪽으로 굳어졌나 안 굳어졌나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등 뒤쪽으로 해서 등 중간. 자,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등 가운데까지 이렇게 팔이 잘 가는지 체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뒤쪽으로 해서 아래쪽에서 등 뒤로 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서 등 가운데 쪽으로 등이 잘 올라가는지 체크하는 방법. 그리고 반대쪽, 자, 오른손으로 반대쪽 어깨를 이렇게 해서 반대쪽 어깨를 만질 수 있나 없나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것도 잘 안 되고 이것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이 어깨가 좀 굳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테스트는 항복 자세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양팔을 옆으로 펴고 자, 그다음에 90도를 구부리세요. 이 상태에서 항복 어떻게 하죠? 자, 이렇게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손바닥을 앞으로 하면서 항복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항복 자세.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잘 올라가시면 50견일 가능성은 적고,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오른쪽은 올라가는데 왼쪽이 더 안 돼요. 그러면 요거는 50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견은 한 방향이 아니라 앞쪽, 옆쪽, 뒤쪽 여러 방향으로 어깨가 굳어지는 것을 50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0견이 자가 테스트 했는데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좀 50견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0견은 4단계로 나뉩니다. 교과서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서 서서히 나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50견일 것 같은데 어떤 단계인지를 좀 안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데 도움도 되시고 또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견이 요 4가지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별로 제가 핵심 사항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단계입니다. 1단계는 한 0에서 3개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아파요. 약간 어깨가 뭔가 불편한데?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사실 어깨가 굳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요. 그냥 어깨를 움직이는데 조금 불편함이 오고 밤에 자는데 조금 불편함이 와요. 그래서 주요 증상을 보시면 특정 동작 시에만 간헐적 통증. 왜냐면 이렇게 컴퓨터 하거나 일상생활을 잘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뭔가 물건을 올려서 짚거나 아니면 샤워를 하거나 등등 했을 때 좀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왠지 모르게 한 번씩 좀 욱신욱신 통증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1단계에서 특징은 뭐냐면 팔이 잘 올라가요. 아까 자가 테스트 해보셨죠? 앞쪽, 그 다음에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등도 한번 해보시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운동 범위가 괜찮아요. 그래서 뭔가 어깨가 불편하네? 내 어깨가 뭔가 문제가 있나? 라고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1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보통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병원에 오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근육, 내가 요즘 최근에 무리도 했고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어깨가 좀 근육 문제 때문에 좀 그럴 수 있겠지? 라고 보통은 판단하시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 잘 못 오시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나는 무조건 병원 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오시든 안 오시든 1단계에선 사실은 50견을 진단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50견의 가장 큰 특징은 서서히 진행하면서 관절낭이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1단계는 관절낭이 아직 굳어지지 않았어요. 즉 팔이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실에 와서 제가 팔을 열심히 들었어요. 들어 올렸는데 끝에서만 살짝 아프고 팔은 잘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50견으로 진단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단계에 왔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해보고 일단 조기에 어깨 상태를 판단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어깨가 좋아지는지 아니면 어깨가 점점 굳어지는 건 없는지 경과를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좀 오해를 하세요. 자, 1단계에서 이제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치료도 받고 하면서 점점 좋아져야 될 어깨가 왜 치료하는데 점점 어깨가 나빠지죠? 점점 밤에도 아프기 시작하고 팔도 안 올라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 보통 환자분들이 병원에 안 오시던 분들은 병원에 오시고요. 병원에 다니시던 분들은 병원을 옮기기 시작하세요. 왜? 아니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더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졌으니까 치료가 잘못됐을 거야 라고 조금 오해를 하셔서 병원을 좀 옮기기도 하세요. 자, 그래서
왜 2단계에서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2단계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야간통입니다. 즉 2단계는 운동 범위도 제한이 되고 통증도 심해지는 단계가 바로 2단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밤에 아파서 깨요. 그리고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옷 입는 것도 굉장히 제한되고 그다음에 샤워하려고 보니까 이전에 잘 오던 팔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증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작업하다가 뭔가를 살짝 이렇게 했는데 통증이 확 오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병원에 오시거나 병원을 옮기시거나 이렇게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중요한 게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돼요. 왜? 2단계에서 그냥 보통 병원에 가시면 그냥 운동하지 마시고 그냥 쉬세요. 뭐 운동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팔이 굳어지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아니 그런데 알긴 알겠는데 너무 아파서 그런데 어떻게 운동을 하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 와서 통증을 조절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통증을 조절하지 않고는 운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스트레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력 운동이 아니에요. 스트레칭.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통증을 조절하시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2단계의 치료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단계는 어떻게 되냐? 자, 이제 서서히 시기가 지났어요. 이제 통증도 막 심해지던 것도 서서히 통증도 줄어들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통증은 서서히 줄어드는데 운동 범위가 점점 더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90도 이상, 120도, 130도 여기까지 올렸어요. 근데 통증은 줄어드는데 내가 열심히 스트레칭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한 이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내가 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단계에는 환자분들이 어떻게 오시냐면 팔이 잘 안 올라가요라고 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2단계에는 주로 또 어떻게 병원 가서 치료하냐면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고 오세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아플 때마다 맞으니까 통증은 좀 조절돼. 근데 중요한 건 어깨가 굳어진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병원 가서 통증은 좀 조절하셨는데 이제 3단계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증은 좀 좋아졌는데 어깨가 너무 굳어져서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칭 하라고 하는데 열심히 따라 했는데 점점 더 안 되고 혼자서는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이제 3단계에 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단계도 핵심은 스트레칭이었죠. 이제는 통증은 많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리 찢기 한번 해보셨나요? 자, 지금 여러분 나는 10대도 아닌데 다리 찢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 느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리 찢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늘려줘야 되겠죠. 50개는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제가 금방 어떻게 해서 이걸 좋아지게 하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늘려주는 스트레칭, 꾸준하게.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3단계에서도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4단계. 4단계에서는 이제 통증은 없어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일상생활 할 때 밤에 잘 때도 아프지 않고 통증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깨가 너무 굳어서 제가 이거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라고 하는 단계가 바로 이 4단계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0견은 2년에서 3년 정도 서서히 이렇게 1단계에서 4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견 이 단계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진단명이 바뀐다고 또 오해들 하세요. 자, 1단계에서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1단계는 처음에 가면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깨 충돌 증후군입니다. 아니면 석회가 조그맣게 보이면 석회성 건염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2단계로 가면 어떻게 되죠? 어깨가 굳어지기 시작하네요. 굳어지면 어떻게 진단이 될까요? 그렇죠. 바로 50견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니 왜 처음에는 충돌 증후군 아니면 석회성 건염 그랬다가 왜 다시 50견으로 진단명이 바뀌나요? 이거 진단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라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50견이 이렇게 1단계에서 4단계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견은 1차적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유 없이 이제 50견이 생기는 분들도 있지만 2차적 원인이 있어요. 회전근개 파열 아니면 석회성 건염 이런 분들도 어깨에 염증이 잘 유발되기 때문에 50견이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견은 석회성 건염 아니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더라도 50견이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진단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50견의 이 단계 때문에 발생하는 특징이라고 좀 오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눈에 이렇게 딱 보이시나요? 1단계부터 4단계 조금 더 이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단계에서는
아, 좀 뭔가 불편하네. 이때는 병원에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병원에 오신다면 처음에는 어깨 충돌 증후군 아니면 석회선 건염, 즉 어깨가 그냥 이제 뭔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단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트레칭도 하고 치료도 받으면서 경과를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50견으로 진행을 한다면 반드시 2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치료를 열심히 해도 아니면 치료를 받지 않아도 2단계로 가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고 운동 범위가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아, 이제 50견이 왔고 이제는 내가 더 적극적으로 50견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단계. 어깨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지만 어깨가 운동 범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4단계.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그러나 어깨 운동 범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0견은 2년에서 3년 정도 서서히 통증이 줄어들지만 운동 범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견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병원에 갔는데 이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통증만 조절하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라고 또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더 굳어지겠죠. 그래서 50견으로 만약에 진단을 받으셨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스트레칭을 통해서 운동 범위를 늘려주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견은 누가 좀 더 위험할까요? 보통 남성보다는 40에서 60대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한다고 돼 있고 특히 당뇨 있는 분들은 5배 정도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내가 당뇨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면 이거 50견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으시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 있으셔도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특히 갑상선이 있으면 양쪽으로 오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갑상선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혼자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도 받으시고 그리고 50견으로 진행을 하지 않는지 꾸준히 경과 관찰하면서 스트레칭도 열심히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부위 수술하시고 아니면 어깨나 하지 수술 뭐 등등 하시고 뭐 손목이나 아니면 팔꿈치 수술 등등을 하시고 장기간 어깨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또 어깨가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깨 이외에 여러 가지 수술, 특히 상체 쪽으로 손목이나 팔꿈치 수술 하셨던 분들은 어깨에 또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또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는 반드시 같이 이렇게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깨가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50견. 자, 여러분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50견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착성 관절낭염, 이 관절낭이 굳어진 거예요. 유착, 들러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통증 2단계부터는 적극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되죠. 왜? 안 그러면 점점점 더 굳어져서 나중에는 통증은 좋아질 수 있지만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너무 불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통증이 뻐근함으로 바뀐 이후에는 꾸준한 운동이 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50견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스트레칭.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간단한 시계추 운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요거는 허리를 이렇게 90도로 숙이시고 테이블이나 책상을 짚고 팔에 힘을 빼세요. 그리고 쭉 자연스럽게 늘려뜨리시고 그 다음에 몸을 자, 이거는 팔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몸통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요거는 이제 가볍게 이렇게 스트레칭.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준비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어깨를 갑자기 막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올려버리면 힘드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워밍업, 준비 운동이라 생각하시고 팔을 쭉 늘려뜨린 상태에서 천천히 돌리면서 이렇게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어깨 스트레칭을 가볍게 먼저 해주세요. 자, 두 번째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깨 관절낭을 늘려주는 건데 벽을 짚고 기어오르기. 뭐냐면 자, 이거를 옆쪽으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정면으로 바라봐도 좋습니다. 왜? 50견은 앞으로도 안 올라가고 옆으로도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앞쪽으로 하시고 옆쪽으로 해서 어깨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자, 정면으로 보시고 손가락 끝을 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을 위로 천천히 거미가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트레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까지밖에 스트레칭이 안 되니까 이거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만. 이 정도만 계속 반복하면 운동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가 올라가는데 좀 더 버텨야 돼요. 자, 좀 더 밀어주세요. 힘들어요. 아니에요. 참으세요.
좀 더, 좀 더, 우와, 힘들어요. 죽겠어요. 아니에요. 참으세요. 자, 좀 더, 자,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멈춰주시는 거예요. 얼마?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조금 버텨주세요. 자, 그래서 이 고무줄을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좀 됩니다. 자, 우리 쇠 고무줄을 처음에 늘리긴 힘들죠. 근데 쭉 늘린 상태에서 조금씩 늘리고, 조금씩 늘리고, 늘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좀 더 처음보다 늘리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어깨 스트레칭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운동 범위까지만 하면 운동이 하나도 안 된다. 거기에서 조금 더 올리고, 조금 더 올리고, 조금 더 올려서 정말 너무 힘들 때까지 올려서 거기에서 1분 아니면 2분 조금 더 버텨서 늘려주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진료실에서. 운동 열심히 하셨어요? 네, 원장님 열심히 했는데 늘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여기까지 되니까 매번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잘못된 스트레칭을 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잘못되게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할 때 어떻게 아픈 곳에서 좀 더 밀어줘서 더 올려서 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뒤로 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뒤로 가는 건 뭐냐면 이렇게 수건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내외전은 자, 앞쪽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가장 늦게 회복이 되고 좀 제일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수건을 이용해서 하는데 수건을 보시면 자, 정상적인 어깨는 위에 잡고 안 올라가는 팔은 아래쪽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어깨를 가지고 이걸 당기는 거예요. 당기면 아래쪽 팔이 자동으로 끌려 올라가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처음에는 조금만 올리세요. 거기서 멈췄다가 아프면 멈췄다가 바로 내리지 마세요. 거기서 좀 더 올립니다. 올리고 그래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멈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운동 범위가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워밍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앞쪽으로 옆쪽으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는 수건을 이용해서 내외전까지 이렇게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십견 치료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좀 빨리 갈 수 있는, 아니면 2,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고생만 하는데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브리즈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50견의 빠른 회복을 위한 브리즈망 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하니까 덜컥 겁부터 내세요. 이거 뭐 수술 아닌가요? 이거 뭘 째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50견 혹시나 주위에 또 50견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브리즈망을 한번 들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브리즈망은 뭐냐면 프랑스어로 깬다, 부서진다 그런 의미라는데, 자, 한마디로 뭐냐면 관절 수동 조작술. 자, 국소 마취를 하고 이 유착된 관절낭을 이제 수동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즉 수동적으로 풀어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의사인 제가 풀어준다는 의미예요. 자, 어떤 경우에 브리즈망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제 50견 증상이 1단계, 2단계에서 이제 통증은 좋아졌어요. 3단계, 4단계 점점점 굳어지고 점점점 운동 범위가 좋지 않을 때 그때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물리치료도 하고 주사도 하고 호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통증은 호전이 되지만 운동 범위가 호전이 안 돼요. 그럴 때 해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열심히 했는데도 너무 어깨가 굳어져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럴 때도 해볼 수 있고, 자, 마지막, 저는 너무 아프고 너무 굳어졌고 이거 정말 수술까지 생각해야 되나 할 정도로 심각한데 이럴 때 즉 수술 전에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브리즈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브리즈망을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브리즈망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프면 관절낭을 늘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기에다가 초음파를 보면서 국소 마취를 합니다. 즉 이거는 전신 마취나 다른 마취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소 마취를 하면 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면 마취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꼬집어 보면 환자분들이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꼬집었는데 느낌은 없어요. 아프진 않는데요? 그러면 마취가 잘 됐다고 판단하고 이제 브리즈방을 시작합니다. 자, 브리즈방은 어떻게? 자, 여러 방향으로. 한 방향이 아닙니다. 어깨 50견은 앞쪽도 굳어져 있고 옆쪽, 뒤쪽 다 굳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방향으로 제가 부드럽고 테크니컬하게 이걸 이완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두둑 약간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유튜브 보면 이 ASMR이라고 소리를 좀 녹음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지직 하면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굳어졌던 관절낭을 쭉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염증을 꺼주는 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일날이라 혹은 그 다음날 퇴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브리즈방을 하면 어떻게 되죠? 통증도 조절될 수 있고 관절낭도
늘려주다 보니까 통증 조절도 되고 운동 범위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즈망 치료 효과는 뭐냐면 보통 70% 이상 환자분들은 관절 가동 범위가 개선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들 오해하세요. 이제 그러면 다음 날부터 바로 번쩍번쩍 드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자, 제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쇠 고무줄을 여러분 처음에 늘리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뻣뻣해가지고 늘어나질 않죠? 근데 제가 있는 힘껏 쫙 늘렸습니다. 자, 있는 힘껏 처음에 한번 쫙 늘리고 그 다음에 새끼 손가락을 걸어요. 그러면 처음보다 어떻게 되죠? 늘어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자, 이 브리즈망은 이런 효과예요. 제가 처음에 있는 힘껏 쫙 늘려놔요. 그런데 아직은 관절낭이 늘어진 상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팔을 올려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처음보다는 좀 올라가지만 그러나 반대팔을 가지고 팔을 이렇게 올리면 올라가요. 그래서 브리즈망 이후에 재활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한 2, 3개월 열심히 재활하시면 이제는 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팔이 번쩍번쩍 올라가고 뒤로도 되고. 그런데 브리즈망 할 때 하고 나서 앞쪽으로 올라가는 건 또 빨리 회복이 돼요. 근데 어떤 게 제일 늦게 회복된다 그랬죠? 50견은 내외전, 뒤로 가는 거. 이게 제일 늦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이 내외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90% 이상에서는 통증도 감소되고, 그리고 즉각적, 아까 말씀드렸죠? 팔이 물론 스스로 끝까지는 올라가지 않지만 반대팔 이용해서 들면 번쩍번쩍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술, 다음날 일상생활 할 수 있나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은 다 하세요. 물론 팔을 끝까지 올려 그러는데 좀 뻐근하세요. 약간 하루 이틀은 뻐근한 느낌, 묵직한 느낌 들 수 있지만 그 정도는 50견 때문에 아팠던 통증에 비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회복 과정을 보시면 수술 당일날은 이 국수 마취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마취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세요. 즉 이게 나는 분명히 내 팔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쪽에 있어요. 그래서 한 7시간, 8시간 정도는 이게 마취 풀 때까지 보호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팔걸이를 좀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스트레칭도 하고 통증 이제 관리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간 외래 오시면서 꾸준하게 이제 저랑 치료하시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법을 알려드립니다. 그걸 같이 하면서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3개월 뒤에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브리즈망을 했다고 해서 끝 이게 아니라 브리즈망을 하고 재활운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저도 열심히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해드리지만 우리 환자분들도 어떻게 해요?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도 노력하고 환자분 노력하다 보면 훨씬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견이 2년에서 3년 정도 오래 걸리는 질병이라면 이 브리즈망을 통해서 3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빨리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50견 때문에 너무 스트레칭 이 통증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또 스트레칭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그러나 혼자서도 안 된다면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술이 아닌 이런 브리즈망 시술을 통해서 50견도 빨리 회복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 브리즈망을 검색하셔서 또 잘하는 곳에 가서 또 치료를 잘 받고 회복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50견과 회전근개 파열 한눈에 좀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50견 회전근개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 통증은 비슷해요. 움직일 때 아프고요. 밤에 아프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비슷하죠. 그런데 50견은 특징이 뭐라고요? 팔이 앞으로도 안 올라가고 옆으로도 안 올라가고 뒤로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전 방향에 걸쳐서 운동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회전근개 파열은 올라가긴 올라가요. 다른 팔로 들면 쉽게 올라갑니다. 즉 수동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50견은 수동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50견은 관절낭이 유착이 됐다 그랬죠. 회전근개 문제가 아니에요. 관절낭이 유착이 된 겁니다. 근데 회전근개 파열은 뭐죠? 어깨 힘줄이 끊어진 거죠. 자, 그래서 50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증 조절, 그 다음에 운동 범위 조절, 염증 조절 이 세 가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도 안 된다. 그러면 브리즈망 시술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회전근개 파열은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전층이냐 부분층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층 파열은 보존적인 치료로도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전층 파열, 즉 힘줄에 구멍이 생겼으면 이거는 수술적 치료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50견일 때는 적극적인 스트레칭을 통해서 재활운동을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는 막 무리한 운동이나 근력운동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50견은 2, 3년 정도 서서히 통증은 좋아질 수 있지만 운동 범위는 좋아질 수 없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도 안 될 때는 브리즈망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술을 함으로써 빨리 회복하실 수 있다. 자, 회전근개 파열은 부분층 파열이라면 통증 조절과 그 다음에 운동, 스트레칭 이런 걸 통해서 회복할 수 있지만, 전증 파열이라면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 방법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아픈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50견의 2단계에서는 회전근개 파열보다 훨씬 심하게 통증이 옵니다. 즉 밤에도 아프고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그래서 너무 심한 통증이 바로 이 50견입니다. 그래서 50견 2단계에서는 회전근개 파열보다는 더 통증이 아플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질환이 함께 생길 수 있나요? 그렇죠. 자, 50견은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나 속회선 건염이 있을 때도 50견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견이 란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 전에 뭐 회전근개 부분 파열, 어깨 충돌 증후군, 석회선 건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도 50견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50견은 1단계에서 4단계가 있기 때문에 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진단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50견의 이 단계 때문에 좀 생길 수 있는 오해다. 그리고 50견은 이 두 가지 질환이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어깨는 스스로 진단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깨가 안 올라가니까 50견일 거야, 아니면 뭐 이 정도 올라가는 건 힘줄 괜찮겠지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어깨가 아프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 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진단받으십시오. 자, 그리고 50견으로 진단받으셨다면 통증 조절된 이후에라도 열심히, 아니면 통증 조절되기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통증을 조절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50견은 수동적 운동이 제한됩니다. 자, 팔 한번 올려보세요. 반대팔로 올려보셔서 운동 범위가 제한된다. 그러면 내가 50견은 아닌가 생각하시고, 그러면 50견은 1단계에서 4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단계인지를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할지라도 50견이라면 힘줄만 괜찮다면 적극적인 통증 조절과 적극적인 스트레칭을 통해서 50견을 치료해 나간다면 2년에서 3년 걸린 이 50견을 좀 더 단축하면서 빠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어깨 50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일단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이 올려주신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을 주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깨가 아파서 안 쓰다 보니 점점 더 굳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프더라도 참고 움직이는 게 맞는 건지, 아프면 아예 쉬는 게 맞는 건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자, 제가 어깨가 아플 때 이게 50견인지 아닌지 먼저 자가진단법 말씀드렸죠. 자, 굳어진 느낌이 드는데 반대팔을 이용해서 끝까지 올려보세요. 끝까지 올라갔을 때 잘 올라간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스트레칭 하세요. 자, 아플 때는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거, 이렇게 아픈데 또 근력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많은 분들 유튜브 검색하면 뭐죠? 뭐 근력이 부족해.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아플 때는 원칙은 근력 운동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거?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칭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오래 간다면 사실은 스트레칭만 하시고 계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힘줄은 괜찮은지, 그게 중요합니다. 어깨가 올라간다고 해서 힘줄이 괜찮다라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다음 3부 때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런 오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기를 놓쳐요. 그래서 결국에는 검사했더니 힘줄이 되게 오래된 상태가 끊어져가지고 결국은 수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자, 어깨가 아플 때 일단은 가볍게 스트레칭 정도는 괜찮으신데 근력 운동은 절대 안 되신다. 그러나 이 상태를 아무리 스트레칭하고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어깨 상태를 진단 받아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30대 여성인데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파 병원을 가서 신경 차단술까지 받아도 계속 아파 큰 병원을 가니 50견 진단받았어요. 30대에도 50견이 생길 수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스트레칭만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50견은 50대에만 온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30대에도 옵니다. 그래서 50견 진단 받으셨으면 적극적으로 스트레칭,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50견 때문에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아파서 못해요. 그래서
혼자 스트레칭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도 하면서, 즉 스트레칭, 통증 조절하면서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 근데 통증 조절도 해야 되고 스트레칭도 해야 돼. 그건 알겠어요. 근데 저는 시간도 없고 바쁘고 너무 일상생활에 쫓기는데, 아니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브리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어깨는 그냥 스트레칭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병원에 많잖아요. 주위에 많은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적극적으로 통증도 조절하시고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셔서 좀 빨리 회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어깨는 우리가 통증이라는 거는 만성으로 가면요, 어깨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결국 목 디스크로 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깨가 아프면 누가 일을 많이 할까요? 승모근, 삼각근이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뭐 2, 3년 걸려도 난 열심히 스트레칭만 하겠어 라고 좀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어깨가 일을 못하면 승모근이나 아니면 어깨 주위에는 목 근육들이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목 디스컴팩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어깨 통증이 점점점 있다 보면 나중에 팔저림이 심해지게 됩니다. 점점 팔이 저리다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만 저리다가 점점점 손끝이 저리고 뭔가 이게 타고 내려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는 사실은 만성으로 가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만성으로 가기보다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만성으로 가는 거를 막아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30대인데도 50견이 생겨서 좀 너무 안타까우신데, 그러나 단순하게 스트레칭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진료받으셔서 통증도 조절하시고 또 스트레칭도 하셔서 좀 빨리 50견이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팔을 뒤로 돌릴 때 특정 각도에서만 유독 아파요. 위로 드는 건 무리 없이 잘 되는데 이것도 50견일 수 있나요? 자, 아직은 50견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자, 50견이 가장 큰 특징이, 제가 여러 방향, 50견은 한 방향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안 올라가고 옆으로도 안 하고 뒤로도 안 하고 이렇게 여러 방향의 50견이 굳어질 때 이걸 50견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알 수는 없어요. 자, 지금은 뒤로만 안 되고 앞으로는 잘 되시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앞으로도 안 돼요. 그럼 이건 50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건 스트레칭 있죠. 그걸 열심히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기 전에 좀 따뜻한 온찜질이나 좀 스트레칭 아니면 폼롤러 등으로 근육을 좀 풀어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좀 충분히 근육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수건 스트레칭을 통해서 내외전을 좀 스트레칭 시켜준다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관찰하시되 통증의 호전이 없고 어깨가 앞쪽으로도 더 굳어진다 이러면 이거는 50견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병원으로 가셔서 좀 치료를, 진단을 받으시고 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증이 조금 줄었다가 다시 심해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좋아지는 과정인지 아니면 관리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자, 저는 꼭, 이거는 이제 환자분이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자, 우리가 치료를 해도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어깨를 안 쓸 수도 없죠. 또 항상 우리가 1.5 이런 자세, 잘못된 자세를 반복적으로 하죠. 그래서 통증은 항상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평균적으로 들지 않고 점점 심해진다. 이렇게 점점 심해진다. 라고 하신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팠다, 안 아팠다 할 때 일단은 스트레칭을 하시고, 근력 운동이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증이 있을 때는 근력 운동 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칭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폼롤러나 아니면 어깨를 온찜질, 마사지건 등등을 이용해서 어깨를 전반적으로 풀어주는 것, 이거를 반복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서서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때는 어깨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진단받으시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어깨 회복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 심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0견으로 고생했는데 지나고 보니 선생님 말씀이 너무 와닿네요. 처음엔 인대, 회전근개 파이라고 겁먹었는데 이것저것 헤매다 결론적으로는 50견이었나 봅니다. 지금은 99% 감동 범위가 돌아왔네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50견은 처음에는 진단 못 내리다가 진단명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전근개 파열 아니면 어깨 충돌증후군 이런 진단명 때문에 환자들이 헷갈려요. 그런데 어깨 MRI든 초음파를 통해서 힘줄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셨다면, 그리고 운동 범위가 잘 회복되셨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50견은 다시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자, 50견은 재발하지는 않지만 뭐가 재발할까요?
어깨 충돌 증후군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내 뼈와 내 힘줄이 견봉과 그 밑에 있는 힘줄이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염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 때문에 잘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십견이 재발하진 않지만 어깨 충돌 증후군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한번 오십견으로 고생했던 분들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깨 스트레칭, 폼롤러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자세를 많이 잘못된 자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굉장히 잘 해주시라고 설명드려요. 그리고 폼롤러도 많이 잘 해주시고 그러면 좀 더 건강한 어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십견이 다시 한 번 더 오진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자, 한쪽 어깨 오십견을 겪고 있는데 반대쪽 어깨도 나중에 같은 증상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양쪽으로 온 경우가 많은가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당뇨 혹은 갑상선이 있는 분들은요, 양쪽도 오는 경우가 많아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한쪽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 당뇨나 아니면 오십견이 있는, 당뇨나 갑상선이 있는 분들은 양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런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한쪽이 아팠어요. 오십견으로 치료를 받으셨어. 그러면 이제 반대쪽이 온다. 그러면 내가 또 오십견 올 수 있거나 생각하시고 이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병원 가서 좀 치료를 하십시오. 그게 더 낫더라고요. 안 그러면 나중에 더 굳어진 채로 오신다면 조금 더 고생도 하시고 좀 치료 기간도 더 길고 그래서 이렇게 질환이 있으셨던 당뇨나 갑상선이 있는 분들은 꼭 양쪽으로 좀 더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십견이 어느 정도 좋아진 뒤에도 어깨를 끝까지 들거나 돌리면 불편함이 남아있어요. 이 정도는 정상 회복 과정인지 아직 치료가 덜 된 상태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오십견이 사실은 조금 오십견을 잘못 진단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깨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팔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팔이 안 올라가니까 오십견으로 진단 내렸어요. 그런데 뭐 치료하다 보니까 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오십견 제가 진단받았는데 한 6개월 한 7개월 되니까 한 6개월 전후 되니까 다 회복이 됐어요. 좋아졌어요. 사실 이런 분들은 오십견 아닙니다. 이 오십견 아닌데 잘못 진단받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오십견은 특별한 치료 없으면 어떻게 돼요? 2년, 3년 고생하는 병이에요. 절대 오십견이 그냥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해서 6개월 만에 좋아진다? 그건 절대 오십견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십견이 어느 정도 좋아진 뒤라는 요 문구가 사실 2년, 3년 고생해서 좋아졌단 말인지 아니면 한 3개월, 6개월 지났는데 좀 좋아졌어요. 라면 사실 이거는 오십견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십견은 계속적으로 치료해도요, 점점 어깨가 굳어집니다. 그래서 2단계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요, 환자분들이 어떤 치료를 해도 이게 정말 통증 때문에 아니면 굳어진 것 때문에 힘들어요. 회복이 절대로 빨리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요 단계가 지금 본인이 얘기하셨던 기간이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라면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좋아졌다라면 사실 오십견이라기보다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다른 질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다라면 아직은 뭔가 좀 어깨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보긴 힘듭니다. 아니면 어깨가 오십견인데 내가 2, 3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자, 그러면 회복돼서 끝까지는 올라가요. 그런데 아파요. 좀 끝까지 올라갈 때 불편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깨 충돌 증후군 다시 또 올 수 있다고. 그럴 때는 스트레칭도 하시고 또 잘못된 자세 때문에 또 어깨가 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더 스트레칭도 하시고 아니면 통증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치료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십견이 당뇨병이 있으면 더 잘생긴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기저질환이 있으면 회복도 더 느린가요?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 당뇨가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작은 혈관들이 막혀요. 자, 그래서 모세혈관들이 다 막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눈 아니면 콩팥 뭐 이런 걸로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건 우리 몸이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혈관이 필요해요, 혈관. 근데 이런 혈류가 좋지 않다 보니까 뭔가가 회복도 더뎌요. 그래서 제가 치료한 환자분 중에 브리즈방을 하셨어요.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당연히 오십견 오셨으니까 어깨가 아파서 제가 브리즈방 했어요. 그래서 제가 꼭 강조를 했어요. 자, 특히 당뇨 있으시면 다시 또 이게 재활도 잘 하시니까 꼭 좀 재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브리즈방 하지만 꼭 좀 열심히 치료 받아주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십견 브리즈방 하고 나서 이제 회복을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제가 오라고 했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 그냥 조금씩 하신 거죠. 그러다가 한 1년, 2년 뒤에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아니 다시 어깨가 굳었다고. 아니 그때 브리즈방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나빠졌냐고.
제가 물었어요. 아, 그때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못 오셨죠? 아유, 그냥 잘 되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안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 꼭 말씀드립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어깨가 다시 굳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복, 자, 재활 과정을 꼭 잘 거치셔야 돼요. 그리고 재활하고 3개월 정도 뒤에라도 어깨가 회복되셨더라도 스트레칭을 매일매일 잘 해주세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뭔가 몸의 회복 능력 프로세스가 아무래도 좀 느려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치료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하시고 또 관리도 적극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같이 관리하신다면 당뇨가 있더라도 50견 잘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되 그러나 조금 더 열심히 또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요거는 좀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0견이 완전히 나은 뒤에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지 걱정됩니다. 재발 막기 위해 피할 자세가 있나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50견이 완치가 되면 재발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어떤 게 올 수 있다 그랬죠? 어깨 충돌 증후군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발을 막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스트레칭. 그래서 제가 폼롤러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공목이나 일자목 자세 늘 이런 자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자세예요. 자세가 안 좋으면 누르는 하중이 증가하고 이거는 어깨 사이 공간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깨를 쓸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어깨 힘줄이 이 뼈에 자꾸 갈리게 되죠. 그러면서 자꾸 염증이 생기고 자꾸 갈리게 되면 힘줄에 손상이 오고 이것 때문에 어깨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만 할 수는 없어요. 왜? 저도 하다 보면 맨날 이렇게 컴퓨터 하다 보면 이렇게 되지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스트레칭 그리고 폼롤러 등을 이용해서 어깨 근육, 목 근육 이런 걸 풀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스트레칭, 폼롤러 등을 이용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아프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 2주, 4주 지났는데 내가 관리하는데도 계속 아파요. 뭔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그냥 스트레칭만 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같으세요. 자, 안녕하세요. 회전근개 파열 수술한 지 6개월 되어 가는데 등 뒤로 팔 올리기가 안 되고 잘 때 통증이 좀 있는데 원래 이래 오래 가는 건가요? 60대 남자분이십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조금 50개는 아니시고요. 회전근개 봉합술 수술을 하셨네요. 자, 회전근개 봉합술은 힘줄을 이렇게 원래 있는 위치로 꼬매놓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꼬매놨는데 바로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줄이 뼈에 붙기도 전에 틀어지겠죠. 그래서 보통은 한 4주 정도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4주에서 6주 정도는 회전근개 봉합술 유래는 고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다음부터는 한 4주에서 6주 뒤부터는 수동적인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능동적 스트레칭 이렇게 단계별로 치료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동 범위를 점점 늘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6개월 됐는데도 뒤가 좀 잘 안 올라가시면 조금 스트레칭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등 뒤로 수건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누워서 하는 이게 내외전 스트레칭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에 그런 것들도 좀 다 해놨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내외전 스트레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6개월 되셨는데도 좀 안 올라가신다면 이건 혼자만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 어깨가 잘 올라가고 이제 힘줄은 잘 꼬매 놓으셨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어깨 운동 범위가 좋아져야 어깨를 쓰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좀 온찜질 같은 걸로 좀 해주시고 아니면 사우나 찜질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내외전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병원 가서 재활치료도 하시고 사우나 찜질 아니면 수건 스트레칭 등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좀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좀 더 팔이 올라가는 게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특별한 날이네요. 그죠? 여러분 이제 내일이 성탄절인데 먼저 2025년 여러분 한 해도 너무 고생하셨고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드리고요. 2026년에도 자, 여러분의 건강한 어깨, 여러분의 어깨를 제가 완치시켜 드리고자 하나하나 또 질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조언도 해드리고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점들도 잘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또 행복한 한 해, 건강한 어깨를 회복하셔서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 어깨 완치 설명서
어깨 완치를 위해서 또 오늘 이렇게 상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